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타이어 유통업체인 타이어뱅크가 금호타이어 인수를 추진한다고 공식 밝혔습니다.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금호타이어를 인수하면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기술 유출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또한 노조설득 부분과 채권단, 금호타이어 경영진과의 만남 후 투자 의향서 제출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통상 압박과 GM 사태 등의 영향으로 소비자 심리지수가 4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3월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이번 달 소비자 심리지수는 108.1포인트로 한 달 전보다 0.1포인트 떨어져 지난해 12월 이후 4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은행은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에 따른 수출 둔화 우려와 GM 군산공장 폐쇄, 조선업계 구조조정 등이 소비자 심리지수를 끌어내린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면세점 매출이 4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지난달 국내 면세점 전체 매출은 11억 8천여만 달러로 지난해 1월에 13억 8천만 달러보다 14%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면세점 매출이 하락한 것은 지난해 10월 이후 4개월 만입니다. 돼지 농장에서 2년 만에 구제역 의심 증상이 또다시 발견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어제 저녁 7시 40분쯤 김포시에 있는 돼지 농장에서 구제역 의심 돼지가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 간이 검사를 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선 지난해 2월 충북 보은과 전북 정읍에 있는 소농가에서 9건이 발생했고 돼지 농가에서 발생한 것은 지난 2016년 3월 충남 홍성 이후 2년 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전일 미국장은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미중 간의 무역 전쟁 부분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 속에 큰 폭의 상승, 말 그대로 2%가 넘는 폭등이 나온 건데요. 우리 시장도 영향을 오늘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은 이미 전일에 견조하게 좀 상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선 폭등까지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견조한 상승세 이어가면서 오후 들어서서 빨간불 계속해서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소 쪽부터 보자면 전기전자 업종의 하락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중국 쪽에서 미국과의 무역 분쟁에서 한국산 반도체 대신 미국산 반도체를 사용할 것이다 라는 우려가 제기가 되면서 한국산 반도체의 수출이 대중 수출이 좀 줄어들 것이다 라는 우려가 부각이 되면서 특히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지금 낙폭이 꽤 큰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기전자 업종을 제외하면 전 종목에서 지금 고르게 상승하고 있고요. 특히나 오늘은 철강 업종이 이틀째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역시 시총 상위주들 대다수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요즘에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차바이오텍, 네이처셀 오늘은 반등에 성공하면서 개별 종목 이슈로 지금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지수의 흐름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금일 변동성은 일단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향후 변동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계속해서 줄어들 것이라고 낙관할 수만은 역시나 없는 입장이고요. 그러다 보니 경계감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즌은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종목들 위주로 또 옥석 가리기가 진행 중이다. 이 부분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외 시장 이슈들 오늘장 내일장에서 하나하나 오늘도 담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코스피 시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는 2450선에서 움직입니다. 일단 2450선까지 회복을 했고요. 지속적으로 상승세는 이어가고 있습니다. 0.5%의 상승 흐름 가져가는데 일중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일중 흐름 보시면 장 초반에 2455포인트 그리고 장중에 2446포인트 보시다시피 그래프는 위아래로 요란한 듯 보이지만 10포인트 정도밖에 변동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오늘은 상승권역에서 한 0.5% 전후로 해서 지속적으로 상승 흐름은 가져가고 있지만 큰 폭의 상승은 나오지 않고 있다. 라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중 흐름들 보셨고요. 수급 주체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수급 주체 보시면 기관이 좀 많이 사줍니다. 579억 원. 투신만 39억 원 팔고요. 나머지 주체들은 골고루 사줍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544억 원 팔고 개인도 58억 원 소폭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총 상위주들 만나보도록 하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빠지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는 낙폭을 그래도 좀 줄였네요. 셀트리온은 지금 30만 원대 힘겹게 지지를 하고 있고요. 현대차가 오늘 운송장비 업종들의 반등이 꽤 큽니다.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현대모비스도 오늘 상승폭이 큰데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바이오로직스, 포스코, LG화학, KB금융 올라가는데 특히나 포스코의 상승폭이 5%에 가깝습니다. 어제 이어서 이틀 연속 포스코는 안도랠리를 현재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11위부터 15위 종목들입니다. 삼성물산, 현대모비스, 삼성생명, 신한지주, SK까지 고르게 상승하거나 보합권입니다. 현대모비스가 5% 가까운 상승이 나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860선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 859.16포인트의 거래가 되는데요. 일중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죠. 코스닥도 하루 종일 상승권역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갭으로 862포인트까지 올랐다가 857포인트까지 한 5포인트 정도 내어줬습니다. 이후에 다시금 상승 흐름 가져가는데 상승폭이 역시나 크진 않은 상황입니다. 양시장 모두 상승폭이 비슷한데요.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만 삽니다. 2,036억 원 개인이 사고요. 기관이 108억 원 팝니다. 기관 가운데서 투신이 오히려 91억 원 사주고 있고요. 외국인이 1,641억 원이나 코스닥 시장은 매도하고 있다라고 체크가 됩니다. 자,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인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강보합입니다. 신라젠 약보합이고요. 메디톡스가 오늘도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전일 큰 폭의 상승이 있었던 CJENM 잠시 쉬어갑니다. 바이로메드 3%대 좋은 흐름 가져가고요. 워낙에 바이로메드도 최근 들어 많이 조정이 나왔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죠. 티슈진 강보합, 로엔도 강보합, 펄어비스가 1%대 상승입니다. 포스코캠텍과 셀트리온 제약은 1.4%, 0.12% 각각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살펴볼까요?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강보합입니다. HLB도 올라가는데 휴젤, 컴투스, 코미팜은 소폭씩 빠져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살펴볼 텐데 원달러 환율 오늘 급락했습니다. 10원 70전이나 빠져내려가면서 원화 강세가 지금 오늘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양시장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장 이슈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의 백인범 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장 이슈 아무래도 지금 시장은 오르고 있고요. 무역 분쟁이 좀 완화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아무래도 지난주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이슈가 좀 시장을 좀 지배했던 상황에서 일단 걱정이 많았던 월요일, 그래도 주말간 이러한 미국과 중국의 좀 협상 테이블이 차려졌다라는 소식 등에 힘입어서 일단 이번 주 들어 무역 분쟁 이슈가 좀 완화되는 기조와 더불어서 시장 이틀 연속 상승을 좀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오늘은 중국이 미국산 반도체 구입을 늘릴 수도 있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필두로 반도체 업황에 약세가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뉴스 보도가 현실화되더라도 실질적으로 국내 업체들이 받을 부정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 이슈는 금일 단순 노이즈지 않나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 상승 섹터 내에서 일단 좀 이슈를 삼아보자면 금일 전반적인 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자동차 관련주에 대한 이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금일 자동차 관련주들의 상승이 일단 오전부터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상승 요인으로는 크게는 두 가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중국의 업황 개선 흐름인데 일단 3월 중국 자동차 판매량이 현대차 기준으로 일단 회복 중인 상황 속에서 중국에서의 현대차의 판매 모멘텀이 기대된다라는 점 등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해 2분기부터 이런 기저 효과로 월 평균 100% 이상의 판매 성장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점 등도 현대차 그룹 위주로 한 중국 쪽에서의 회복 기대감이 좀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요인은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입니다. 일단 지난 주총에서 별다른 이슈가 없어서 일단 실망했던 시장은
다시금 현대차 그룹의 순환출자 해소라든가 지배구조 개편안 발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금일 다시금 유입되는 모습으로 일단 이러한 두 가지 요인들이 자동차 관련주들의 상승을 좀 이끌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금일 현대차를 비롯해서 부품주들 현대모비스라든가 현대위아를 비롯해서 일단 지배구조 이슈가 좀 부여가 되어 있는 현대글로비스 등 이러한 관련주들의 강세가 금일 시장에서 눈에 띄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동차 관련주들이 오랜만에 지금 기지개를 켜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짚어볼 만한 이슈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그 외에도 주목해볼 만한 이슈로는 조금 기간이 남긴 했지만 일단 6월 선물 옵션 만기일에 코스닥 150 벤치마크 정기 변경 이슈가 있습니다. 일단 코스닥 150 벤치마크 정기 변경에 일단 대비해보는 전략을 좀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4월과 5월이 남아있긴 하지만 주가 특성상 이러한 정기 변경 이슈에 따른 주가 선반영 기대감과 그리고 통상적으로 정기 변경 전 20영업일 전부터 추종 수요가 유입되는 점 등을 감안했을 때 일단 지금부터 좀 관심을 두셔야 되는 이슈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 코스닥 150 정기 변경 이슈 같은 경우 이제 코스피와는 다르게 1년에 2번 정기 변경이 있습니다. 6월과 12월 동시만기 다음 날에 이런 정기 변경 작업이 실시가 되는데, 일단 결론적으로는 정기 변경 시에 신규 편입이 예상되는 종목에 있어서 실적과 수급 모멘텀을 겸비한 종목 예상군을 꼽아두시고 일단 이들 종목을 좀 관심 가져보시는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현재까지 신규 편입 예상이 되고 있는 종목은 대략 10종목 정도가 꼽혀지고 있는데, 일단 그 가운데에서 실적 측면이라든가 기타 수급적인 측면 감안했을 때 스튜디오 드래곤 그리고 JYP 엔터테인먼트, 진성 TEC가 일단 실적 기대감과 더불어서 이러한 정기 변경 이슈와 함께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이지 않나라고 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진성 TEC나 JYP 엔터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내일 시장 전략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내일 시장 전략은 일단 인플레이션 회복 구간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하다라는 점인데요. 일단 지난 주 후반부터 오늘 시점까지 아무래도 시장에 영향을 가장 크게 주는 이슈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관련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파국으로 가진 않겠지만 금일 이틀간 주가 상승이 나왔다 하더라도 당분간 시장 변동성을 주는 요인으로 좀 잔존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결론적으로 일단 이러한 이슈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회복 구간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한 상황이다. 일단 거기에 더해서 금리의 점진적 상승과 더불어서 이러한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러한 인플레이션 관련주 인플레이션의 기대치가 높아지게 된다면 산업재 섹터 가운데에서 우리나라 업종 가운데선 조선과 건설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좀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를 좀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정리하자면 최근에 무역 분쟁의 노이즈는 산업재 섹터를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볼 수 있다. 그리고 점진적 금리 인상 기조는 이러한 인플레이션 기대감을 높여주면서 조선업종과 건설업종에 대한 긍정적 관점을 유입시킬 요지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라는 점으로 좀 정리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업종과 조선업종 내에서 일단 탑픽 종목으로 꼽히는 종목들을 좀 위주로 내일 시장 전략에 참고해보자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산업재 섹터나 조선 건설업종을 내일장에서 좀 눈여겨보자라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의 백인범 대리였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의 홍춘욱 박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여쭤보고 싶은 게 참 많은데 그중에서 미국부터 바로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주에는 뭐 거의 블랙 프라이데이가 이야기가 나왔는데 블랙 프라이데이가 그런 뭐 좋은 뜻이 아니라 완전히 주식이 폭락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이 우려가 많았는데 이번 주 들어서 그래도 빠르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투자자들이 많을 것 같은데 좀 점검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최근 들어서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들이 굉장히 커졌는데요. 변동성이 커졌던 이유는 이 무역전쟁, 다시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500억 달러 정도의 관세를 중국산 대미 수입 품목들한테 부과하겠다라는 그 정책이 어떻게 본다면 미국의 굉장히 해로운 정책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일부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들을 돌아오게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반대로 미국 경제 입장에서 이걸 통해서 크게 두 가지의 리스크들을 쥐게 되었던 거죠. 첫 번째는 중국이나 이런 다른 데서 나오는 그 수입되는 상품들이 굉장히 다른 데보다 저렴하잖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관세를 때리게 되면 미국의 수입 물가가 상승하게 돼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이건 금리 상승 재료입니다. 더 나가서 문제가 되는 건 중국과 미국이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에 중국산 상품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관세를 무차별로 부과하면 중국이 오히려 미국에게 더욱더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복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옛날과 지금이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이 있던 20세기 초반과 달리 20세기 후반에 세계적인 전쟁들이 빈발하지 않는 이유가 핵무기도 핵무기지만 교역이 이토록 경제를 전부 다 엮어놔서 상대를 어떻게 이렇게 공격하는 게 역으로 이 반대 자기에게 큰 해가 돼서 돌아오는 그런 상황들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주가 폭락하고 나면 투자자들 입장에서 고민이 많이 되는 건 어쩔 수 없죠. 이 폭락 사태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또 더 나가서 이 폭락이 경기 후퇴로 이어지는 건 아닌지 또 옛날에는 이런 주가의 폭락들이 발생한 다음에는 경제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궁금하신 부분이 많을 텐데요. 일단 저희들이 세계 2차 대전 이후, 그러니까 세계 2차 대전 이전에는 일단 지금의 세계 경제가 지금과 완전히 달랐던 세상이니까 그걸 비교하기는 어렵고 세계 2차 대전 이후의 어떤 경제 상황에서 이 주가가 폭락했던 사례들을 저희가 쭉 찾아보니까 거의 한 20건 정도 되는데 문제는 이 20건 중에서 실질적인 경기의 후퇴, 다시 말해서 장기간의 불황으로 이어진 경우는 단 7번에 불과하더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사뮤엘슨 돌아가신 그 경제학 교과서의 저자십니다. 사뮤엘슨 교과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주식시장은 경기 침체를 20번 이상 예측했다. 그러나 경기는 단 7번 하강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주식시장은 경기에 대해서 선행 변수는 사실인데 아주 예측력이 떨어지는 선행 변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사태를 통해서 고민해봐야 되는 것은 이런 빈발한 주식시장의 어떤 급등락 또는 조정들이 과연 경기 후퇴로 연결될 가능성은 없는지, 더 나가서 이와 같은 중국과 미국 간의 분쟁이 정말 또 불황을 유발할 가능성은 없는지, 또 이럴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전 주식시장에 대해서 대응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고민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재밌는 건 폭락 사태 이후에 지금 주가 변동 추이를 보니까 전체가 다 지금 2년 뒤에는, 최소한 2년 뒤에는 모두 큰 폭의 회복이 지금 나왔다라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변동성은 뭐 지금 들어봤고요. 경기 전망에 대해서도 한번 들어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쉽게 가거나 좀 전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기 전망은 지금 어때요? 네,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이유는 미래 실적 전망이 어두울 때 주식시장이 폭락합니다. 근데 이제 미래 실적 전망들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고 살펴봤더니 이게 그렇게 시장의 상황하고 다르게 움직이더라라는 거죠. 일단 애널리스트들의 향후 이익 전망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거의 20% 가까이 상승하는 중이고요. 또 이와 같은 애널리스트들의 이익 전망들이 가파르게 개선되는 거에 힘입어서 기업들의 투자도 늘어나는 중입니다. 2000년이라든가 2008년처럼 글로벌 금융시장이 갑작스럽게 무너지던 그런 시기들은 다 보면 경기 여건들이 정점을 치고 좀 나빠지는 징후들이 보이는 때였는데
지금은 정반대로 2015-16년에 안 좋았던 세계 경제가 이제 지금 오히려 좋아지고 있는, 다시 말해서 경기가 나빠지는 상황에서 주가 폭락이 벌어졌다기보다는 경기가 바닥을 찍고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의 주가 폭락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이건 참으로 참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더 나가서 뭐 공급 과잉에 대한 리스크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인플레이션 수준도 굉장히 낮아서 정책 금리를 아주 공격적으로 뭐 인상할 그런 리스크도 없죠. 오히려 주식시장이 막 흔들리면 정책금리의 인상 시기를 갖다가 늦추는, 뭐 대표적인 게 2016년 아니겠어요? 2016년 같은 경우에 실제로 연준은 처음에는 금리를 한 4번 정도 인상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작 그해 한 번밖에 금리 인상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금리 인상을 못했던 이유는 그 2016년 초반에 있었던 국제상품 가격의 폭락 사태, 그리고 또 6월에 있었던 브렉시트들, 뭐 이런 것들 요인들 때문에 경제가 어떻게 상당히 충격을 받으니까 연준이 금리 인상을 최대한 늦춰서 경기를 회복시키게 유도를 했었죠.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최근 주식시장은 결국 경기가 뭐 나빠지고 있는 징후가 보이서라기보다는 미국과 중국 간의 이런 무역 분쟁, 갈등들이 1930년대와 같은 상호 보복이 끝없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가 다시 나빠질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즉 경기는 나쁘지 않고 다만 미국과 중국 간의 이 G2 국가가 사이가 급격히 나빠져 서로 상호 보복하다 경제를 망가뜨리는 거 아닌가, 이런 공포가 좀 시장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럼 이제 뭐 공포감이 반영이 됐던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뭐 미국이 경기가 생각보다 지금 좋지 못해서 금리 인상을 못했다, 이 부분까지 들어봤는데, 그럼 올해는 어쨌든 간에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우려가 완화됐다, 지금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뭐 완전히 배제시킬 수는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부분을? 네, 일단 뭐 저희는 협상 카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협상 카드라고 보는 뭐 가장 큰 이유는 일단 무역 분쟁이 벌어졌을 때 미국보다 중국이 더 크게 다치는 그런 상황이 와야 이 미국이 중국을 이렇게 공격하는 게 보람이 있을 텐데 이게 반대라는 겁니다. 물론 뭐 중국에게 있어서 미국은 아주 중요한 수출 시장, 전체 수출의 약 18% 정도를 차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수출 대상 국가인 건 분명한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국산 제품들은 미국 국민들의 후생, 다시 말해서 싼 값의 물건, 좋은 물건을 공급해주는, 후생을 높여주는 측면이 있었고, 또 이런 값싼 중국 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들은 대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중국이 수입하고 있는 미국 제품들은 이게 쉽게 대체가 되는 것들이란 겁니다. 전체 미국의 대중 수출에서 거의 13% 정도를 차지하는 게 기타 운송 장비인데 이게 항공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10% 넘게 수출하는 게 자동차인데요. 문제는 세계에 이 비행기 만드는 민간용 항공기를 만드는 게 미국의 보잉사 하나밖에 없으면요, 그게 문제가 됩니다만, 당장 얼마 전 중국이 유럽의 에어버스에게서 100대 이상의 항공기를 주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세계적인 항공기 제작업체가 유럽에도 또 있는 상황에서 이 만약에 미국에서 지난해 연말에만 중국이 300대의 비행기를 주문했었거든요. 이걸 만약 클레임을 걸거나 심지어 무역 보복의 형태로 주문 취소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면 이 항공기 제조업이라는 게 자본도 어마어마하게 투입되지만 인력과 그 후방 효과가 엄청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조업 일자리 만들려고 이 일을 하다가 중국의 보복을 받는 순간 한순간에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에 큰 손실을 보게 되는 상황입니다. 더 나아가 자동차는 말할 필요 없죠. 우리나라에 진출해 있던 GM이 최근에 여러 문제들 때문에 공장을 철수하는 말이 많은데, 문제는 전체 미국 GM에 생산되고 있는 차량들의 거의 3분의 1 정도 이상이 중국에서 부익 브랜드로 팔리고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 중국이 우리나라의 현대차나 기아차에 대해서 최근에 나타났던 것 같은 노골적이진 않지만 암묵적인 그런 제재, 불매 이런 것들이 벌어지게 돼서 GM의 중국에서의 매출이 감소하는 순간 이 GM이 얼마나 큰 위험에 처할지 눈에 불을 보듯 뻔히 보이거든요. 이런 경제 상황에서 중국이 이런 강력한 한방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걸 그냥 속수무책 미국에게 당하고 있을 리도 없고, 또 더 나가서 미국에게 보복하는 순간
미국이 더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겉으로는 이기지만 내부에서는 협상을 통해서 중국에게 어느 정도의 어떤 부분들, 미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 뭐 이런 것들을 얻어내는 그런 전략으로 봐야지, 이게 끝없이 확장되면 솔직히 큰 손실을 입는 곳은 오히려 미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강대강 대결을 계속하면서 치킨 게임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견해가 역시나 강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런 측면으로 볼 때 대응 방향성도 우리가 잡아가야 되잖아요. 어떤 대응이 좀 필요할까요? 네, 무역 전쟁, 무역 분쟁은 하루 이틀 된 일도 아니고요. 더 나아가서 굉장히 자유무역을 옹호했던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도 당장 우리나라 냉면 간판에 대해서 64%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 무역 장벽은 항상 높아져 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무역 장벽들이 높아지는 상황에서도 또 이렇게 보면 2009년 또 2016년 이렇게 두 번의 시장의 경제의 어떤 수출의 바닥을 짚고 난 다음부터 한국 수출이 아주 탄력 있게 회복됐던 경험들을 다 했습니다. 결국 무역 장벽이나 보복은 경기의 순환, 다시 말해서 소비자들의 수요가 증가해서 한국이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수요가 강하게 증가하는 시기에는 그 무역 장벽이나 보복이 미치는 영향은 개별 종목 이슈이지 시장 전체 흐름을 흔들어 놓는 재료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무역 분쟁 관련돼서 어떤 이벤트가 나오면서 시장에 급격한 노이즈가 발생할 때는 오히려 이게 지나고 보면 주식에 대해서 아주 저렴한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너무 그렇게 선정적인 투나라 다 망한다, 또는 1930년대 대공황 시나리오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일수록 오히려 반대편, 정말 그래? 그 손이 이익만 있나? 손실이 훨씬 더 큰데 그걸 알고도 한다는 이야기인가? 라고 반문해보는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중 간의 무역 분쟁에 대해서 향후 대응 방향성까지 오늘 또 상세히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금증권 투자전략팀의 홍춘욱 박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뒤 2부에서는 좀 더 종목 이야기 많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 대결 펼쳐지고요. 슈퍼 듀오 매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